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옴누리노무법인의 이무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3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3월에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카페나 블로그 여기저기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린 적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 챕터는 총 두 가지인데요. 고용산재보험료 기본 다지기, 그리고 실무를 보면서 따라하는 보험료 무작정 따라하기, 이렇게 챕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건설 현장에 우리가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해야 될 곳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국세청 세무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내용 신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고용보험 신고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신고하게 되는 근로내역 신고, 즉 고용보험 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3월에 하는 보수총액 신고와 연관이 있다 없다? 전혀 단 1%도 연관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면 건강연금보험료를 또 납부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보험료 신고, 우리 3월에 하는 걸 매년 하시게 되고, 퇴직공제 근로자 신고하시게 되고, 또 이제 저번 달이었죠. 1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체든 간에 상시근로자, 일용직과 정규직을 합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무조건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못하면 우리가 3월 달에 보험료 내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 고용 못하는 인원수만큼 돈으로 메꾸게끔 돼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강의 때 말고,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이럴 때 말고, 저는 항상 제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어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죠. 특히 제 회원사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지금은 저는 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통의 오류 같은 것들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 소통의 오류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주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단어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단어 정리 우리가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명칭 1, 2, 3, 4 이렇게 나가죠. 같은 줄에는 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도급의 형태는 첫 번째, 발주자로부터 처음 도급을 받는 원도급사, 원도급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는 하도급사, 하도급 현장이 있겠죠. 그리고 하도급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는 재하도급, 제재하도급의 도급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발주자를 우리가 시행사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시공사라고도 부르고, 뭐 협력사, 그리고 협력사 밑에 우리가 뭐 시공참여자,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명칭은 뭐냐면, 이제 고용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집주인이라고 제가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고용산재보험에서의 원수급인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고용산재보험에서 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한 거고요. 여기서 집주인이라고 표현한 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사업주로서의 의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무조건 사업주한테 있죠. 사업주한테 있는데, 이 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를 우리는 사업주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원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급인 지위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원수급인 지위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무영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저는 건설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건설회사를 일일이 면허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뭐 쫓아서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편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든 혹은 집 앞에 그냥 지물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도배장판 하는 곳 찾아가서 도배하고 장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집에 2천만 원어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그 의뢰를 드린 동네에 있는 지물포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지물포집이 인테리어 회사가 면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은 또 일부분 자기가 도배장판은 하고 일부 페인트는 자기가 못하니까 또 제 하도급을 주겠죠. 누군가를 또 불러가지고 어떤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페인트 부분은 또 외주를 맡길 수도 있겠죠. 요 그림을 우리가 놓고 상상해 봤을 때 이제 저는 집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저한테 처음 받은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이 원수급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다시 페인트를 도급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 페인트를 도급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의 도급 형태에서 발주자는 누가 역할을 하느냐? 돈을 이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을 우리가 따져 물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용산지에서는 딱 요 기준밖에 없습니다.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돈을 처음 주머니에서 꺼낸 사람을 우리는 발주자, 집주인이라고 발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주자라고. 그리고 이 돈을 처음 받은 당사자. 이 단계에서는 인테리어 회사가 되겠죠. 면허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되겠죠. 이 돈을 처음 받은 인테리어 회사가 원수급인 지위에 있고 발주자와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한 원수급인이 고용산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사업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인테리어 회사와 또 하도급 계약을 한 페인트 업체 사장님은 당연히 하수급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 단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고용산지에서는 사업주로 불리는구나. 그리고 이 사업주는 발주자와 계약하면 건설 공사 계약을 발주자와 다이렉트로 계약하면 원수급인, 즉 사업주의 지위를 얻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모든 공사 도급 형태에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원수급인이 비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건설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보다 이 행위 자체가 건설 공사에 들어가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당사자가 원수급인이 되고 그 원수급인은 고용산지에서의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구나. 그러면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다 내는구나.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곁다리로 옆에 건강연금 사업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용산재에서 사업주가 결정이 되면 밑에 하수급인들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죠. 사업주가 밑에 하도급 회사의 고용산재 보험료까지 다 떠안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건강연금에서는 그렇지 않다. 건강연금에서는 각각 근로자를 쓰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 주체가 된다.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된다. 이게 가장 큰 고용산재와 건강연금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일용직을 많이 쓰고 뭐 공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일용직도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우리 회사가 전부 다 현장의 어떤 지위가 하도급 공사만 하고 있어요. 하도급 공사만. 그러면 100% 하도급만 있으면 우리 현장의 보험료는 인원을 고용하고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는 빵원이 되겠죠. 0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건강연금으로 넘어가 버리면 건강연금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면 그 사람의 건강연금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